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큰오빠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살을 좀 빼야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하던데 걱정이다. 혹시 새언니 말하는 거야? 엄마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봐도 살이 더 찐 것 같긴 하더라고.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실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새언니는 키가 160이 안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몸무게가 70kg는 넘어 보였거든요. 새언니는 처음부터 통통한 편이었지만 출산 이후 살이 더 찌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새언니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헉헉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마조마했거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점이 걱정이 되었던 걸까요? 다시 한숨을 내쉰 채 말을 이어갔어요. 네 큰오빠가 하는 말이 밤에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스크림 큰 거 있잖니. 그걸 한 통 다 먹고 잔다고 하잖아. 엄마, 그렇다고 해도 그걸 언니한테 대놓고 말하면 불편할 거야. 오빠도 신경 쓰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절대 말 꺼내면 안 돼.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의 걱정을 무시할 순 없었어요. 새언니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새언니에게 상처를 줄까봐 우리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새언니의 체중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았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우리는 그저 속으로만 걱정을 할 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적당히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보기 안 좋아요. 새언니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그냥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새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마른 것보다 통통한 게 보기 좋은데 아가씨는 너무 말라서 보기에 좀 그래요. 그 말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새언니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많이 못 먹어서요. 제 말에 새언니가 여전히 뭔가 불만스러운 듯 저를 흘겨보며 밥을 먹었는데요. 새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어쩌면 제게서 느끼는 자격지심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언니의 말에 순간 속이 상한 저는 무심코 말대꾸를 하려고 입을 뗐지만 그 순간 엄마가 테이블 밑으로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며시 제 손을 꼭 잡은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의 눈빛에는 싸우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에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삼켰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새언니가 오히려 더 신나 보였어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투는 점점 더 과장되었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랐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먹는 복도 참 중요한데 아가씨는 많이 못 먹는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먹는 복이 최고야라며 자신의 식습관이 옳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내내 속으로 조금 씁쓸했지만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작은 오빠는 평소에 워낙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터라 가족 모두 기대심 반 호기심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말을 잇고 말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넋을 놓은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 키가 168인데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저보다도 키가 더 컸고 운동을 한 것인지 건강하게 말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얼굴에서부터 생기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정말 예쁘다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림 같았는데요. 작은 오빠 키가 185라 키 차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둘이 서 있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나온 커플 같아 보였습니다. 곧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를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그리고 참 건강해 보인다. 작은 오빠도 연신 미소를 지으며 여자친구를 바라봤고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시종일관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우리 가족을 대했어요. 긴장할 법도 한데 어색함은커녕 우리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배려심에 순식간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엄마도 작은 오빠 여자친구에게 자꾸 말을 걸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하나하나 웃으며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다시 감탄한 채 입을 뗐어요. 어쩜 웃는 모습도 너무 예쁘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네. 엄마의 말에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가족을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반면에 큰 새언니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큰 새언니는 왠지 모르게 작은 오빠 여자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미소는커녕 말수까지 줄어드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얼굴에 드러난 시기와 질투가 어찌나 뚜렷하던지 엄마와 저는 눈짓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조심하려 애써야만 했습니다. 큰 새언니가 처음부터 작은 오빠 여자친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게 느껴졌지만 우리는 애써 무시하며 작은 오빠 여자친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밝고 예의 있게 모두를 배려하며 우리 가족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저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더욱 마음에 들었는데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와 따뜻한 미소, 그리고 예의를 갖춘 행동에서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사 중에 다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큰 새언니가 갑자기 작은 오빠 여자친구를 힐끗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대학은 어디 대학 나왔는지 물어봐도 돼요?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겠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인 땡땡 대학 나왔거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예의를 지키며 조용히 답했어요. 네, 좋은 대학 나오셨네요. 그러자 큰 새언니는 뭔가를 눈치챈 듯 빠르게 다시 물었어요. 대학 어디 나왔는지 대답 안 하셨잖아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잠시 망설이며 말을 얼버무렸고 그걸 본 큰 새언니 얼굴이 급격히 밝아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큰 새언니가 한껏 자신감에 차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지방대라는 거네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얼굴만 예쁜 애들 보면 얼굴 하나 믿고 다들 공부는 뒷전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이야 나이 들면 다 똑같이 늙잖아요. 근데 대학 간판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불편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대꾸하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오빠가 참다 못해 입을 열려던 순간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조용히 손짓으로 오빠를 말렸습니다. 작은 오빠가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편함과 불쾌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큰새언니는 그런 반응에 더욱 기분이 좋은 듯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딱 보니까 아영씨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놀기만 했나 보다.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자 큰새언니가 곧바로 비웃듯 말을 했어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면 아무래도 인서울 하긴 힘들긴 하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서울에 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 애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다 아영씨는 얼굴만 믿고 더 공부 안 했나 보네. 큰오빠가 그런 큰새언니를 말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큰새언니는 이미 자신의 우월감을 한껏 드러내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작은 오빠 여자친구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부족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모습이 그야말로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큰새언니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질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자마자 큰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얼굴 예쁜 거 보니 그동안 엄청 놀았을 것 같지 않아요? 저런 스타일 보면 대부분 공부보다는 꾸미고 노는 데만 열중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지방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 좋은 학교를 나왔길래 어디 학교인지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큰새언니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요. 이미 작은 오빠 여자친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던 터라 큰새언니의 말이 너무 노골적이고 불편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그 와중에도 큰새언니는 자신의 말이 맞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간판이 중요하잖아요. 얼굴이야 나중에 다 쭈글쭈글해지는데 얼굴 예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저렇게 지방대 나오면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도 문제라니까요.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도련님이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내내 듣고만 있던 엄마가 참다 못해 큰새언니에게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나 학벌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던데 앞으로는 말 조심해라. 엄마의 말에 큰새언니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던지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얼마 뒤 작은 오빠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가족 모두가 바쁘게 준비에 나섰는데요. 가족들 한복을 맞추기 위해 큰새언니와 함께 한복 가게로 갔을 때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어보다가 큰새언니가 연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한복이 꽉 끼는 거야? 큰새언니가 한복 치마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불편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여긴 한복이 너무 불편한 것 같네요. 결국 큰새언니가 불만스레 말을 했고 한복을 구경하던 한 아주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어요. 여기가 한복 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참견이에요? 저도 참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투덜대길래 말아본 것 뿐입니다. 다들 한복 고르고 있는데 조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큰새언니는 여전히 거울을 바라보며 불만 섞인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은 예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두 사람을 보며 감탄을 연발했어요. 작은 오빠는 평소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고 있었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작은 새언니는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 새언니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와 작은 새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을 때 큰 새언니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친척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신부가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네라고 감탄을 할 때마다 큰 새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축하해주는 동안에도 큰 새언니는 마음이 불편한 듯 주변을 서성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결혼식 날 큰 새언니 혼자만이 그 기쁨 속에서 겉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작은 새언니에 대한 큰 새언니의 질투는 어마어마했지만 작은 새언니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큰 새언니가 더욱 약이 올라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 위해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요. 평소 큰 새언니가 갈비를 좋아했거든요.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사장님이 작은 새언니를 보며 조용히 묻기도 했습니다. 전에 TV에서 본 것 같은데 연예인이시죠? 네? 아니에요. 이상하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연예인 닮았네요. 사장님의 말에 작은 새언니가 손사래를 치자 사장님이 냉면을 서비스로 주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 새언니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이래서 얼굴이 예쁘면 피곤한 거야. 동서가 여지를 주니까 저 사장님이 찝쩍대는 거잖아. 동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동서같이 얼굴 예쁜 사람들은 남자들이 꼭 들이대더라고. 그 말에 엄마가 처음으로 큰 새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전에도 말했지만 말 조심해라.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동서한테 그게 할 말이야? 엄마의 일침에 큰 새언니가 입을 삐죽인 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엄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는데요. 갑자기 닥친 일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겁에 질린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작은 새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본가로 들어올게요. 작은 새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놀라서 작은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엄마가 급히 입을 뗐어요. 됐어.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 수술만 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는데 뭘 호들갑을 떨어대고 그래.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아가씨가 내내 겁에 질려있다고 남편이 걱정이 많거든요. 여기서 회사까지 멀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당분간 같이 지낼게요. 작은 새언니의 말에 제가 눈물을 떨구고 말았는데요. 사실 10년 전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셨다 보니 혹시나 엄마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작은 새언니가 학과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작은 새언니가 애교를 부렸고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새언니의 진심 어린 태도와 배려에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새언니를 가만히 바라보던 큰 새언니가 입을 뗐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거 아닐까? 어머님 괜찮아지시면 다시 분가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큰 새언니가 비꼬듯 말을 했지만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오빠 부부는 본가로 들어왔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작은 새언니는 워낙 좋은 사람이라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새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는지 매 순간 감사할 뿐이었어요.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세심히 돌봐드렸고 병원에 갈 때도 셋이서 날짜를 정해서 엄마 혼자 병원에 가는 날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드실 음식부터 약 시간까지 꼼꼼히 챙겼고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면서 엄마가 아픈 것을 잊도록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작은 새언니가 회사에서 말이 많던 직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때 말했던 그 정대리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지. 정대리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니? 그동안은 일도 안 하고 싸움꾼이라 팀원들 대부분이 불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우리 팀원들이 다들 정대리를 응원한 거 있죠? 정대리를 다들 싫어한다며. 사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팀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재무팀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대리가 재무팀에 가서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에서 싸우면 어떡한다니? 대부분은 그렇게 대놓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정대리는 그런 거 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우리 팀장님이 고개를 숙이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는데요. 새언니가 웃음을 참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잘한다. 우리 잘못 아니니까 계속 몰아붙여. 그렇지. 더 세게 몰아붙여. 그동안 저걸 어디다 써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구만. 그러는 거 있죠. 작은 새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사실 그동안 작은 새언니에게서 그 정대리의 만행을 모조리 들었던지라 그 상황에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배까지 움켜잡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까지 닦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큰 새언니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큰 새언니가 곧장 주방으로 향하더니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이리저리 음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거 국이 너무 짠 거 아니야? 어머님 수술 끝나고 나서 관리 잘해야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짜게 먹으면 어떡해? 이런 것도 신경 못 쓰면서 왜 굳이 학가를 한 거야? 큰 새언니가 주방에서 작은 새언니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 오빠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형수님, 오늘 아침밥은 제가 한 겁니다. 그 말에 큰 새언니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작은 오빠를 바라봤어요. 아니, 동서도 있는데 서방님이 왜 밥을 해요? 맞벌이 하니까 당번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학과한 뒤로 우리 셋이서 당번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작은 오빠의 단호한 말에 큰 새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말문이 막힌 큰 새언니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큰 새언니는 불쑥불쑥 우리 집을 찾아와 쓸데없는 참견을 하곤 했어요. 작은 새언니가 무슨 일을 해도 괜히 하나씩 트집을 잡으며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작은 새언니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이라 가족들과 잠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작은 새언니가 살짝 미안한 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다녀와야지. 그런 걸 왜 묻고 그래. 얼마 뒤 작은 새언니가 여행을 간다고 하자 엄마가 미리 준비한 봉투를 작은 새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사부인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리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사부인 생신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겠니? 내가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엄마의 따뜻한 배려에 작은 새언니가 결국 감사 인사를 하고 봉투를 받았는데요. 작은 새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하필이면 큰 새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작은 새언니가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큰 새언니가 엄마에게 대놓고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동서가 학가를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라니? 무슨 이유? 큰 새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게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님 재산이 탐나서 들어온 것 같아요. 동서 얼굴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놀았을 거예요. 그렇게 놀아본 사람들 대부분이 불려시처럼 사람 비위를 잘 맞추거든요. 아마도 어머님 재산 노리고 비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잠시 큰 새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틈을 타 큰 새언니가 열심히 작은 새언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학가에서 돌봐드릴 것처럼 하고서는 친정 가족들하고 보란듯이 여행이나 가고 그렇잖아요. 불려시도 보통 불려시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큰 새언니의 험담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그때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에 큰 새언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갑자기 여행용 가방을 왜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천천히 큰 새언니에게 다가가며 진지한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네 말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말이야. 둘째가 음식도 잘못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뭐니. 큰 새언니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렇죠, 어머님. 동서가 보통 불려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참에 좋은 대학 나온 니네 집으로 좀 가 있어야 할 것 같구나. 가만 보니 좋은 대학 나온 네가 둘째보다 더 잘 챙겨줄 거라는 확신이 들지 뭐니. 순간 큰 새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엄마가 가방을 세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 내가 너네 집으로 간다고 했잖니. 짐 다 챙겼으니까 이제 앞장서라. 순간 큰 새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어쩔 줄을 몰라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는 큰 새언니가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그날은 큰 새언니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큰 새언니가 어김없이 학벌 이야기를 꺼내며 작은 새언니를 슬쩍 비웃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대를 갔다고 하지 뭐예요? 인서울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 동서? 큰 새언니가 우쭐한 표정으로 작은 새언니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알고 보니 둘째가 우리한테 학벌을 속였다지 뭐니. 우연히 둘째 방에 들어갔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던 졸업장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순간 큰 새언니 표정이 반짝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학벌을 속이다니요? 동서 지방대 나왔다면서요. 근데 그걸 속인 거라면 혹시 전문대를 나왔다는 말인 거예요? 큰 새언니가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작은 새언니를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둘째가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지 뭐니. 순간 모두가 놀라서 멍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큰 새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에게 되물었어요. 하버드요? 설마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말이다. 그 말에 큰 새언니가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벌렸다가 작은 새언니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왜 숨긴 거야? 역시나 엄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가 계속 학벌 자랑을 해대니까 둘째가 말하기 곤란했던 모양이야. 하긴 서울에 있는 대학이랑 하버드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긴 하지. 그 말을 들은 새언니가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시 입을 뗐어요. 동서,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강원도에 있는 학교 나왔다면서 하버드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자 엄마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 혹시 민족사관 고등학교라고 들어봤니? 둘째가 거기 나왔다고 하지 뭐니. 거기가 강원도 횡성에 있잖니. 순간 큰 새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민족사관 고등학교라니요? 정말이야, 동서? 작은 새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다들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유명한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까지 갔지만 그동안 학벌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큰 새언니의 말도 안 되는 자랑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새언니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충격에 휩싸인 듯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큰 새언니는 아예 발길을 끄는 듯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쑥 찾아와 쓸데없는 참견이나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으니 집안 분위기도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명절 때도 큰오빠가 조카만 데리고 혼자 집에 오는 모습을 보며 큰 새언니의 인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큰오빠에게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더 쪘다는 말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답니다. 혹시나 큰 새언니가 민망할까 싶어서 그저 묵묵히 배려하는 작은 새언니 모습을 보며 문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며칠 전에도 식탁에서 엄마와 작은 새언니가 대화를 하던 중 엄마가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배려심 많은 우리 작은 새언니 자랑을 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